안녕하세요. 나긋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최근 파이어족 조기 은퇴 경제적 독립 자립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을 때 얼만큼 모아야 할지, 얼만큼 쓰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파이어족을 찾다 보니 기획재정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캡처했습니다. 파이어족이란 정의를 보면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약자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여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도 파이어족이 있는데 해외 파이어족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 맞춰져 있고, 반면 한국의 K-파이어족은 자산을 불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파이어족은 적극적인 투자자인 만큼 저축과 같은 안전성 상품보다는 주식, 펀드 등 투자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1년에 실시한 100세 시대 만 25세에서 39세인 MZ세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에 대답한 모든 사람의 희망 은퇴 평균 나이가 55세이고, 조기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51세, 그리고 조기 은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62세라고 합니다. 즉, MZ세대 중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희망 은퇴 나이가 무려 11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결과는 MZ세대의 투자 방법입니다.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92.8%나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 30세 되는 MZ세대 직원에게 파이어족을 희망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 30살 된 직원은 경제적 독립은 원하고 있지만 조기 은퇴는 아직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은 얼만큼 모아야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경제적으로 독립, 이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생각해 보거나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25배 법칙, 4% 룰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5배 법칙은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이 출처인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리츠 등에 투자해 매년 4% 정도 수익률을 올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은퇴 후 30년 동안은 자금 고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연간 생활비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4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면 10억이 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 10억으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4천만 원을 30년 동안 꺼내서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계산해 표로 만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월간 생활비가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3천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 25배를 하면 약 7억 5천만 원이 있으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간 또는 연간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환경마다, 즉 부부인지 싱글인지 도시인지 시외 생활인지 그리고 소비 패턴 등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은 월간 생활비가 얼만큼 있으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룰도 25배 법칙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5배 법칙에서 1 나누기 25를 하면 0.04, 즉 4%가 됩니다. 이 4% 룰은 S&P 500 지수와 채권에 각각 50%씩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4%씩 인출하여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엑셀을 이용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한 표입니다.
글자들이 작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10억이 있을 때 40년간 잔액의 4%를 매년 인출하고 그때 수익률이 4%, 5%, 그리고 6%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매년 수익률이 4%일 경우입니다. 당연히 매년 4% 수익이 나고 또 그만큼 4%인 4천만 원을 인출해도 40년 후에는 원금 10억이 그대로 있겠죠. 두 번째, 매년 수익률이 5%일 경우는 수익률 증가에 의하여 매년 잔액에서 4%씩을 인출할 때 그 인출금도 증가하여 20년 후에는 4,800만 원, 30년 후에는 5,300만 원, 그리고 40년 후에는 약 5,800만 원을 인출해도 잔액은 14억 8천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매년 수익률이 6%일 경우는 매년 잔액 4%를 인출하면 그 인출금도 증가하여 40년 후에는 약 8,600만 원을 인출해도 잔액은 22억이나 됩니다. 여기서 매년 잔액 4% 인출 금액이 2%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찾아도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고 복리 효과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이 5%이라고 할지라도 투자를 할 경우는 현실에서는 매년 5%가 될 수는 없죠. 어떤 연도에는 마이너스 15%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도는 플러스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30년간 평균 5%의 수익률이지만 처음 10억에서 4%씩 인출하여도 30년 후 인출 후 잔액이 1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30년 동안 모두 매년 4천만 원 이상 인출이 가능했으며 17년 후부터 28년까지 매년 1억 이상씩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평균 5% 수익률이 같지만 연간 수익률 순서를 첫 번째 경우와 순서만 뒤집었을 때 결과입니다. 즉 인출 시작 시기부터 마이너스가 약 4, 5년 지속되다가 다시 플러스 수익률로 될 경우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매년 4% 인출 가능한 금액이 1,200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정도만 가능한 힘든 기간을 겪게 됩니다. 즉 4%룰 이론은 분명히 맞지만 이 표와 같이 인출 시작 시점에 마이너스로 시작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좀 더 안전하고 적당한 수익률을 추구하며 S&P 500 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25배 법칙과 4% 룰에 대하여 함께 계산해 보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와 같이 건강하고 편안한 투자의 조건으로 투자한다면 경제적 독립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은 하락장과 뱅크런과 같은 금융권 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는 용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